자, 2번 보자. 이제 2번 같은 지문들이 철학을 나타내는 지문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능에서 항상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철학 지문들이 꽤 어려워. 왜? 너희들 철학 지문을 2번도 마찬가지야. 한글 딱 봐봐. 해석본을 봐봐. 해석본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그 영어 자체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 지문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겠지. 왜? 그 문제의 답을 제대로 맞추려면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지문들, 시험 문제를 상당히 내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대충 뭐 해석 좀 해보고 인강 한번 들어보고 땡 치지 말라고 제발. 알겠어? 자, 봐.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 질문의 중요성. 질문의 중요야, 질문. 당연히 그 질문이 자기 성찰에 관련된 질문. 자, 볼게.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대통령이지. 아마 $100 지폐에 나온 사람일 거야. 자, 시작을 하고 끝낸대, 하루를. 뭘로? 질문으로. 어떤 질문? What good should I do this day? 오늘 내가 어떤 선행을 할까요? 라고 뭐 거울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 자기한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성찰하고 그리고 in the morning what good have I done this day? 오늘 내가 어떤 선행을 have I done 했는지 저녁에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지. 질문을 한다는 거야. 질문을. 왜가 중요한 거야. 사실상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도 이런 아이디어, 이런 개념, 어떤 아이디어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방금 위에서 한 질문을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embrace, 포용하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동격이야. 어떤 아이디어? 끊임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 끊임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기 성찰을 위한 끊임없이 모든 것에 질문을 한다는 이런 개념, 이런 아이디어를 포용했습니다. 심지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 사람조차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희망해라. 어제로부터 배우려면 어제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또 미래를 위해 꿈꾸고 희망하려면 미래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별게 없어. 그냥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질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은 대놓고 얘기하잖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끊임없이 질문해라 이 말이지. 끊임없이. 물론 getting into the habit of self-reflection.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self-reflection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이야. 근데 자기 성찰이라는 건 문맥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지, 질문. 이 지문에서야, 이 지문에서. 질문을 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자기 성찰이라는 이런 습관으로 getting into, 들어가는 것은. 즉, 자기 성찰이라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쉬워, 어려워? 쉽지가 않잖아.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지. 즉 말이야 쉽지 이 말이야. 말이야 쉽지. 그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prefer to avoid asking ourselves the tough questions. 우리 자신에게 이런 거친 질문이라는 게 안 좋은 질문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들.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 오늘 어떤 선행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쉽게 안 나오잖아. 그치?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묻는 걸 선호해? 아니면 피해? 피하잖아. 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야. 됐죠? 자, 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존 두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그의 책 How We Reflect, How We Think 라는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성찰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는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사고라는 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야. 이 사고는 뭘 수반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뭘 수반하는 거야? 잘못된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선 더 나은 행동, 또 더 나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성찰적인 또는 반성적인 사고라는 것은 극복하는 걸 수반해. 뭘 극복해? 우리의 어떤 성향. 어떤 성향이야?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 액면가. 선생님, 액면가가 몇 살처럼 보여? 할 때 그 말인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극복하고 뿌리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때? 기존에 해왔던 행동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잖아. 즉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질문을 해야만이 그런 성향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극복하고 변화가 있다는 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 오케이? 변화 없이 생각만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 생각만으로 공부할 거면은 전부 다 전교 1등 해야지.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말이야 쉬워.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 독서실 가서 인강 들어야지. 집에 가서 인강 들어야 되지. 말만 해, 말만. 됐지? 다시, 성찰적인 생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것들을 기존에 있던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극복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리고 의지를 수반하는데 어떤 의지냐? 여기 잘 들어야 돼. 정신적인 어떤 불안을 견뎌내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견뎌낸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부딪히고 견디는 의지를 수반하는 거야. 왜? 안 하던 생각을 하면 어때? 마음이 편해? 머리가 편해? 아니지. 정신적인 조금 스트레스, 고통, 불안감이 있지.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그걸 회피해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참고 넘어서야 돼? 참고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이걸, 정신적인 불안감을 견뎌야 될 거 아니야.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생각, 질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견디는 것. 얼마나 불편해. 원래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런 성향들, 이걸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정신적인 불안감을 우리가 endure, 견디다, 참아내는 이런 불편함을 견디는 것은 충분히 그 노력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견뎌라 이거야. 됐지? 자, 왜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냐? 자신감의 상승.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의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의 상승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업, 그 다음에 일상의 생활에서 더 나은
수행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necessary한 필수적인 자신감의 상승이라는 result인 결과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생각을 하라고, 생각. 근데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편히 해왔던 습관들을 뿌리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감이 따라오는데 그걸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는 게 결국 자신감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그게 여러분의 학업이든 일상생활이든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야. 됐지? 자, 이 지문도 철학적 지문이야. 이 지문도 철학적 지문인데 이거 별표 하나 쳐도. 자, 보자. 일단 소재 먼저 보시면요.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자신의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자존감을 올리는 거에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뭔지 보자. 자식들에게, 특히 학교 다니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우, 똑똑해. 우리 자식 똑똑해. 우리 누구 똑똑해. 라고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은.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됐지? 칭찬만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의 수행 능력 또는 미래의 학업 성적, 퍼포먼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알지? 미래의 어떤 수행 능력 또는 학업 성적을 손상시키더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너무 자신감을 띄워주는 게 적절한 자존감,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띄워줘. 똑똑해 라고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수행 능력에 손상을 주더라. 반면에 whereas 반면에 그 자식들에게 말을 해. 뭐라고 말해? 어우, 열심히 일했어.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야.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하는 것. 됐지? 주어 하나. 또는 not praising. 주어 둘. and 우어가 연결해 주는. 또는 아예 전혀 그들한테 not praising. 칭찬을 아예 하질 마, 그냥. 괜히 띄워주기만 하고 떨어뜨려 버리지 말고 칭찬을 하지 마. 아예 차라리 전혀 칭찬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끔 이끌더라 이 말이지. 미래. 됐지? 너무 자존감 띄워주지 말고 열심히 했다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나아가서 아예 칭찬을 하지 마. 그게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더라. 자, 그러므로, 자, 이 문장 잘 봐.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므로, 여기 잘 봐야 돼. 사람들이 convince가 동사잖아. 그치? 물론 이 문장의 본 동사는 여기에 있어. 이제 해석상 convince, people 목적어, 목적 보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신에게 감동받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받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자존감이 업 됐다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감동받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받도록 누가 설득하니? 부모가 설득하지. 넌 대단한 학생이야. 대단한 애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동을 받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을 받는 건 자존감을 업시키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그 사람들을 더 안 좋게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attempting부터 themselves까지야.
attempting이라는 건 trying이야, trying.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trying to convince, 설득시켜. 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들이, 네가, 여러분 자신에게 감동받도록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 내가 내 자신한테 감동을 받아 자존감이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 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감동스러워. 대단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좋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많다, 이건 거야. 자, 그 다음 볼게. Convincing people to rely mostly on their self-esteem. 자,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맥락인 거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얘네야. 자신들의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 내가 내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내가 내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해.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내 자존감에 설득하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에 rely on,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내가 내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 이거잖아. 내가 최고야. 내가 지금 업돼 있어. 자존감이 올라가 있어. 이 말인 거지. 그치? 설득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거랑 같은 꼴인 거야. 자, 다시 쉽게 선생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설득을 해. 뭐라고? 내 자존감에 의존하라고. 나는 내 자존감에 의존해야지. 내가 내 자존감에 의존해야지라고 설득하는 것.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항상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내가 내 자존감을 믿고 내 자존감에 의존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사실상 불행을 초래하지. 불행을 초래해.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잖아. 그치? 더욱더 안 좋은 것은 뭐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야? 당연히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듣는데 야, 너희들 지금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너희들이 말이야, 더 낫고 더 중요해.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메시지까지 듣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났다라고 혼자 막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부모님이 자꾸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게 돼. 어떤 메시지? 아,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뭐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막 업돼 있는데, 과장돼 있고 뻥튀기 돼 있는데. 됐지? 또는 심지어 이 댓은 여기 걸리는 거야. 심지어 또 어떤 메시지를 듣냐? 평범한 법칙들은 너희들한테 말이야. 야, 너희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넌 특별하잖아. 왜 그렇게 평범한 걸 하려고 그래? 특별하잖아. 평범한 규칙들, 법칙들은 너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너희들은 특별해 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지. 근데 떨어질 때는 이제 뭐 나라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 자꾸 자기 자존감만 띄우지 말고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중에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이니? 아니, 아무도 if no one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왜 승리를 외치느냐? 아무도 너의 자존감, 자존심, 너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네가 잘났다고 백날 외쳐본들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냐 이건 거야. 알겠지? 자, 4번 19강에선 시험 문제 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 물론 이제 다 괜찮은 지문, 특히 19, 2, 3,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숙지해야 돼. 이걸 포함해서. 자, 소재 먼저 보고 넘어갈게. 감정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가져오는 진정 효과. 그러니까 쉽게 먼저 예를 들고 넘어갈게.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난 상태야. 그러면 말을 해보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아, 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 지금 빡쳐 있구나. 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왜 진정 효과가 생기는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되니까 그때 보면서 가자. 자, help, 동사, 도와줘. 10대들이 verbally, 말로. 감정의 라벨, 목적 보어지. 동사 원형이야. 지금 라벨은 동사 원형이야.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서 그거 목적 보호로 넘어가. 10대들이 우리 말로, 직접 말로, 속으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줘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 지금 화나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자꾸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이 말이지. 이게 소리만큼, 들리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 왜냐? 특히 왜냐? 지금 상처받은 10대들,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거나 상처받은 10대들은 종종 multiple emotions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한 번에 다양한 감정을 느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은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니까. 행복감이 나오는 데다 갑자기 막 화가 나고 화가 치미는 데가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동시에 막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쉽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develop, 생각해내. 그런 감정, 여러분이 다양한 감정에 느끼는 좀 풍요로운, 풍부한 그리고 정확한 어휘들을 생각해내라 이 말이지. 평상시 항상 그냥 화났다, 빡쳤다, 행복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생각을 해줘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구한테 명령을 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모. 왜?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10대들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자꾸 서포트 해달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정에 대한 이 애들이 멀티플한 감정을 느낀다 그랬잖아. 감정에 대한 좀 풍요롭고 정확한 어휘를 생각해 두고,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 봐. 여러분의 10대니까 자식들이지. 자식들이 그 자식이 느끼는 것, 쉽게 말해서 뭐야? 느끼는 것 한 단어로 바꾸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허용해줘라. 똑같은 문장 단어만 바꿔 썼잖아. 이렇게 해줘라 이건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다양한 연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말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verbally naming an emotion,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has an quieting effect, 진정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지. 어디에? 신경체계.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데 화난 내 감정에 화가 났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진정 효과가 생긴대. 이상하지? 그것은 in turn, 그거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결과적으로 help teens recover fast from emotional stress. help teens, 목적어인 10대들이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다 그러는 거겠지. 다시 한번 갈게. 자, 다양한 연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말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진정 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 신경체계에. 근데 그것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이 사실은
또 결과적으로 10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디에서?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암기에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진정 효과가 있고 감정에서 회복할 수 있냐면 이것은 뇌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래. 그리고 우리 감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대. 그러면 뇌 구조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감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랬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자고. 이 부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by verbalizing an emotion. 감정을 말로 이름 붙임으로써, 언어 영역. 뇌 왼쪽에 있는 언어 영역. 뇌가 좌방구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치? 뇌의 좌측에 있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is engaged, 활성화되는 거야. 왜 활성화돼?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나 화났어 라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담당하는 뇌가 이제 작동하고 활성화된다는 거지. 그치?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왼쪽 뇌가 활성화되잖아. 그치? 근데 그것은 또한 그것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좌뇌를 얘기하는 거야. 그 좌뇌는 또한 논리 또한 다른 높은 수준의 어떤 사고,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어. 논리와 사고에 영향을 준대. 쉽게 말해서 아까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라 그랬어? 좌뇌라 그랬지. 근데 그 좌뇌는 언어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사고 또한 담당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지금 감정의 이름을 붙이다 보면 좌뇌가 활성화되면서 논리와 사고력도 이제 막 생겨나는 거야. 그치? 자, 봐. 논리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 뇌에 같은 부분에 있다고 그랬지? 뇌의 어떤 논리 영역과 감정을 처리하는 이 영역 사이에 이 연결성이 이제 작동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10대들이 목적어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욱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구나. 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지. 그치? 그러므로 진정 효과를 이끌어준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언어를 담당하는, 우리가 이제 감정을 말로 표현했잖아. 그러면 언어를 담당하는 왼쪽 뇌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근데 왼쪽 뇌는 언어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논리와 사고도 담당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뇌가 작동하면서 논리와 사고도 같이 작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activating, 활성화하는 것, 작동하는 것 이 말인 거야. 연관성, 연결성, 뭐와 뭐? 논리와 감정적인 처리 영역, 뇌 이걸 연결하면서 같이 작동하는 것은 애들이 논리 영역이 작동하니까 생각하게끔 도와주겠지. 감정적으로 욱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때? 진정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됐지?